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하고 의견이 비슷하다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그 국면으로 몰리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지금 한번 역산해서 보시면요, 대선은 2022년 3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이제 6월 7월이죠. 그러니까 4, 5, 6, 7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1년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선거 이제 임기는 5월 9일이라고 하지만 그 한 2달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한 9월, 10월 정도에 이제 집권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 한 2개월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정치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 당정이 합의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17일입니다. 7월 17일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견을 정리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견이 좀 엇갈렸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근데 수요 억제하는 것으로는 실패했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니까 문 대통령이 또 그러면 공급 측면도 감안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공급할 방법이 과연 뭐가 있느냐, 또 신도시냐. 신도시는 지난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전 월세가까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황급하게 이것저것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대책이라는 대책을 다 내놨는데, 심지어는 군부대 골프장을 어찌 하느니, 근데 그 군부대 골프장 하나 교외로 이동한다고 해서 이 아파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러니까 그린벨트 손을 보겠다는 식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정리된 게 없었죠. 그런데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웬걸요, 이렇게 돼서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중구난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권주자나 대권주자 근처까지 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린벨트에 숟가락을 얹는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다, 언론 표현해 보면 중구난방이라는 게 정말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럴 정도였는데, 우선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전국이 투기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맨날 갈등 벌이는 것도 벅찰 텐데 지금 어디다 대고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배 나와라 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할 때냐, 과연 주제는 없다부터 해서 본인은 아니다, 나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국무위원이면 국무회의에 가서 의견을 내야죠. 페이스북 그런 거 하지 말고. 법무부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져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을 질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17일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들이받은 거죠. 일종의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는데 일개 경기도지사가 들이받은 겁니다.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도심 재개발과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도심 재개발 이거 지금 재건축 이거 꼭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도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로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고 지지율에 날개를 달았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은 와중에 당정 간 정리됐다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경기도지사가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고 그거 재고해라 이렇게 들이받았죠. 왜 그랬을까? 이거 그 다음에 김부겸 당권 주자죠. 마찬가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의료진단 라이브라고 KBS가 하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 아직 당정이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결정했다고 한 게 사흘 전인데 어제 그 이틀 뒤에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당정이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 나라의 당정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는 그 한 3개, 4개쯤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청와대가 이거 다 당정 간에 이미 정리가 끝났다고 하는데 총리도 안 됐다고 그러고 지사는 지사 나름대로 이런 어차피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뭐 또가 이게 저러니 저게 저러니 뭐 대안은 이거니 떠들고 있고 그러면 당정 간 정리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도대체? 그러면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정리 안 한 걸 가지고 나와서 얘기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리를 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그린벨트 본질에 관한 문제고요. 뭐 그 결론에 대해서 저도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된다는 부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그린벨트가 모든 그린벨트를 다 보존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아주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미 훼손되어 있는 부분 같은 거는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건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대원칙은 그린벨트 보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당정 간의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이제 그린벨트 본질에 관한 논란 이에 대한 저의 논평은 여기까지고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까지 1년 8개월 남았고 실질적으로 집권당에서 이제 대선 경선을 치르는 그 시점까지는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았고 그러면 적어도 3, 4개월, 4, 5개월 정도는 또 경선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이제 집권당의 대권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해버립니다. 이거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립. 장악력, 국정 장악력. 이게 아주 단단할 때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당정간 정리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도 싹 정리합니다. 함부로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레임덕이 왔다. 이런 아주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당정간 정리됐다고 얘기를 해도 대선 주자급들이 제가 뭐 대선 주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는 뭐 후보 등록하기 전에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들이 그게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곧 문 대통령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는 뭐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관해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무슨 뭘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의견과 일치하면 뭐 가만히 있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들이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레임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거는 바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최근 한 6, 7주, 한 두어 달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하죠.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드디어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리얼미터에서 데드크로스. RN서치 뭐 이런 데서는 데드크로스가 벌써 지난주에 발생을 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데드크로스라는 게 뭡니까?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해서 부정론이 긍정론을 앞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RN서치에서는 지난주에 발생을 했는데, 리얼미터가 좀 늦어서 그런지 리얼미터는 오늘 발표한 데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이런 것들이, 이런 대체적인 추세가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진행이 되어 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이런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보존이 우리의 그 기존 국정 철학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 이라고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청와대에, 우리가 흔히 뭐 말빨이 먹힌다 안 먹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와대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여권 주자에게까지 의견이 만약 정책 방향에 일치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왔다. 이게 바로 레임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레임덕 사태는요,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레임덕 사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다만 어떤 아이템을 잡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대선주자급들이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를 수는 있죠. 급들끼리 서로 그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곧바로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청와대를 향해서, 또는 당정을 향해서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그 목소리가 만약에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급격하게 레임덕이 심하게 올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올 텐데, 사실은 레임덕은 언제든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레임덕 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하죠.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늙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은 정치 분석가들의 관심이었는데, 저는 그린벨트에서 그 첫 번째 단초가 드러났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만약에 이런 대권 주자들하고 맞지 않을 때는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해제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